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정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정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진흥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진흥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정천석.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석 원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정천석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복지진흥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사회서비스본부장 출석했습니다. 최석천 경영지원실장 출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 2023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와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참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본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여성가족정책 소관입니다. 23개 사업, 센터 2개소, 양성평등지원센터, 일생활 균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아동정책의 현황 및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과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서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비스 강화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다음, 자립 준비 청년들의 자립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울산 지역 자립 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울산 지역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실태 및 운영 방안 연구입니다.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가족 내 노인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로 가족 내의 노인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입니다. 울산시 보육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울산시 저출생 대응 정책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의 저출산 현황과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여 청년 세대 중심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방안 및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서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노동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 지역 여성 직업 교육 훈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 산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여성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교육 분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의 일가족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울산 시민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지역 청소년 20 계열 분야 진출 확대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의 20 계열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진출 지원 방안을 제안코저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울산형 아동학대 예방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울산 교육 공동체와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조직문화 개선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023년도
젠더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울산 지역 불뿌리 소모임 지원 사업 추진으로 불뿌리 여성 소모임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울산 여성사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에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울산 여성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전기간행물 위더유 울산 그리고 당신 발간입니다. 울산의 여성 가족 복지 사회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WFPS 브리프 발간입니다. 복지, 가족 등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간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여성복지가족 정책 포럼은 국가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의 여성복지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안 개발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으로 미디어를 읽도록 강의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4년도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024년도의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연구와 전달 체계 이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별 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 성별 영향평가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사회서비스 지원 본부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6개 사업, 7개 기관, 시설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기관, 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교육 및 직무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이직률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 전략 제공 등 1:1 품질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간 기관 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틈새 돌봄 지원단과 돌봄 핵심 공동체를 운영하고 ICT 스마트 케어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퇴원 환자는 재활 서비스와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입니다. 퇴원 환자 중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가사, 간병, 병원 동행 등 안심건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으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 위기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나눔 사업입니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에어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울산행 케어 안심주택 운영 모형개발 연구입니다. 노인들이 각종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인 케어 안심주택의 운영 모델을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표준 운영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하여 울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울산의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울산행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욕구 기반 맞춤 복지 서비스 개발의 연구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울산행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정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정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간담회,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애로사항 정치를 위한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가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울산 시민의 건강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개설해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지역정착을 돕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시립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충전, 건강 증진, 권익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기관 인력,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양진의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휴가 등 단기간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 인력 파견하여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소관 금년도 2023년도 주요 사업,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청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있어서 박미 원장님이 관할하는 부분 누가 답변하시나요? 원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데까지 하고 안 될 때는 아니 안 될 때는 뭐 김현 팀장이라든지 이영남 팀장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혹시나 원장님이 잘 저거 하시는 부분들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천석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 원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제목이 참 깁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 서비스원 이래가지고 우리 복지진흥원요. 예. 아무튼 작년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또 사회서비스원하고 이래 통합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또 정천석 원장님이 또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아무튼 작년에 또 이 조례도 또 이래 또 만들고 해서 금년부터 이 업을 이제 두 개 기관이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장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우선 통합하고 난 뒤에 직원들의 이질감 해소하고 또 두 개의 독립법인이 통합을 해놓으니까 급여 문제라든지 처우, 그 다음에 또 상대적인 이런 차별, 이런 게 합리적인 것은 직원들이 수용을 하는데 좀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은 통합할 때에 좀 정리되고 통합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 불씨가 남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저희 임원들하고 아주 의논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체계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10분 정도는 간담회 회의를 하고, 저희 원에서도 복지진흥원에서도 자치 의견을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도 한 3차례 했습니다. 아주 직원들 자발적이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하고 협의가 타결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타결돼 가지고 굉장히 큰 짐을 들게 됐습니다. 예, 이 조직이 개편되고 한 1년째 이제 이래 접어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당되는 복지 정책과하고 잘 이래 또 협의해서 네. 그런 문제점을 금년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정말 탄탄한 조직 기반 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회 서비스 질을 또 향상시키고 또 좋은 정책들이 또 이래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네. 우리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부분에 있습니다. 시니어라 하면은 보통 우리 노인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대상자들이 55세 이상이래 돼 있거든요. 네. 너무 젊다고 생각 안 됩니까? 네, 이거는 뭐 신중년이라 해가지고, 예. 퇴직하고 난 뒤에, 이제 신중년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좀 지역에, 물론 이제 도시의 여러 가지 이 복지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이 친구도 사귀고 연고를 가지고 이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매력 있는 여러 가지 신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퇴직 은퇴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막고 우리 도시에서 좀 정착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설립한 지 1년이 못 됐습니다만은 그 학사 운영을 굉장히 그 학생들의 이 그런 창의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잘 내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런지 이 프로그램 안 그러나 뭐 콘텐츠가 풍부해서 그런지 굉장히 성공을 거둬가지고 만족도가 참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1기가 이제 졸업하고 네. 수를 하고 네. 한 기수에 140명? 네. 140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시장님의 공약 이래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대상 그 나이 연령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네. 네. 55세는 너무 낮다. 네. 한 65세. 네. 요즘 70대부터 청년이라 그러는데 네. 65세부터 이래 하면은 뭐 적당한 나이가 대상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래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의학교가 이제 이거 하는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으로 이제 이래 편성되어 있는데 5개 구군의 대상자들 골고루 네. 이래 뭐 대상 학생 모집 학생을 네. 5개 구군에 골고루 행방성 있게 네. 그래가 좀 모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졸업을 해요. 11월 초에 졸업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 신학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을 취합해가지고 반영할 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뭐 호응도는 좋습니까? 네, 굉장히 만족해하고 아마 지금 그 1년 졸업생이 특별한 사정, 중간에 몸이 아팠다라든지 또 업을 구해가지고 재취업했다든지 이런 분 한 10명 정도 빼고는 다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자 선정할 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네. 그리고 저 업무 보고서 19페이지 네. 그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복지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고립사 등의 사회 문제가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 및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고위험군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는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가족과의 사별 등으로 홀로 된 중장년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울산행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설문조사 및 심청, 면접,
사례관리, 실무자, 초점 집단 면접 등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네. 또한 중간 보고서에 도출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 고독사와 관련한 사전 예방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 연구 박사님 계신가요? 고독사. 고독사 연구 누가 있지요? 아, 안 계시구나. 혹시나 누가 답변- 대신 우리가 그 한번 쭉 한 대로 한번 이야기해. 제가 자료에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까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중장년 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해체 등의 이중고를 겪는 비중이 아주 높으며 우울증 의심 비율이 특히 높은 연령층입니다. 이에 이제 울산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5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가지고 중장년 1인 가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욕구 분석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민간 수행 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가 추진되게 되었으며 울산연구원의 연구는 고립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대상의 범주나 내용 측면에서 저희 복지진흥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의 범주가 겹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을 통해서 실행력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 초기인 3월에 복지정책과의 담당 주무관과 수행기관인 5개 복지관, 울산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울산연구원은 일반 중장년 1인 가구 200명, 그 다음에 저희 복지진흥원은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 344명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며 연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은 아주 절감되고 연구 데이터는 풍부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이제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특성상 울산광역시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사례관리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설문 가능 대상자 전수에 대해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총 33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심청 면접 대상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추천을 받아 성비를 고려하여 참여자 9명에 대해서 1대1 면접, 대면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요. 원장님, 네. 짧게 조금 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네, 사료관리 실무자 아니, 전체 연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11월 나오는 거 돼 있는데 지금 뭐 중간 보고에 어떤 지금 우리 의원님 질의하신 거는 중간 보고에 어떤 다른 특색이 뭐 나왔냐고 묻는 거거든요. 아까 울발년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은 네. 충분히 해소가 됐던 걸 알겠고 네. 중간 보고회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가 나온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결과는 어차피 11월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치? 네, 네. 그거 혹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고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의원님 보고된 거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제가 담당자로부터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소율 의원님께 네. 그 개별 그 담당 그 박사님이 꼭 좀 따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의원님 그렇게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이게 사실 그 1인 가구
정말 그 고립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적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은 우리 복지 그 가족 진흥 사회 서비스원에서 이런 우리 또 연구를 또 토대로 우리 또 해당되는 부서하고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좋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오늘 한 말씀 듣고 싶었는데 네.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네.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수련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동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시니어 초등학교 부분은 네. 저희들도 관심이 참 많거든요. 네.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들 지금도 응원도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연령대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분들이 일부 저한테도 면허는 있었어요. 네. 그냥 끼리끼리 확 단체 활동하는 사람 많이 와 있더라. 네. 심지어는 막 옥수 어리다지 한 친구도 그러니까 55세인가 봐요. 네. 막 이러니까 좀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5개 구원을 고루고루 좀 새롭게 편입되는 노인 인구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지금 연구를 맡으신 박사님 반드시 좀 보고를 중간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치적 다섯 개 구군에 네. 대한 그 내년도 입학 때에 예. 홍보하시고 면접 볼 때에 구군의 네. 균형이 네. 있게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 3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 욕구조사, 라운드테이블, FG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월에 중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내용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의 대상 범위와 추진 현황 중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읽어주죠. 울산 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처우 개선 방안 연구는 복지정책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인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위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는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도를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182개 시설 및 기관 단체의 1374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보수 수준, 근로조건, 근무환경, 여건 등이었습니다. 재원 구성별로 시설을 살펴봤을 때 시군구 이양시설, 복지부 국비시설, 여가부 국비시설, 그 다음에 호봉 미적용 국비시설, 기타로 분류한 결과 시군구 이양시설 대비 국비시설들은 수당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낮은 급여 현황을 보였습니다. 사회종사자 개인 대상으로 총 1147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한 바 처우 전반 보수 수준, 근로조건, 근무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업무 강도,
공무원 보수 대비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 향상과 상향과 수당 위주의 급여 체계 개선을 희망하였습니다. 단일 임금 체계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58%에 달했고,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같이 비임금적 복리후생 제도의 경우에도 실제의 활용도가 떨어져 제도 활용을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러한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량으로 약 27%가 이직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인 소속하고 개별 복지 종사자들하고 임금 차이가 격차가 있었다 그 말씀이고 네.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그 얘기인 네, 것 그런 같은데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실제로 복지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보육 교사들도 임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평소에 그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은 조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느낀 바를 좀 실질적인 시집행을 할 때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 이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뭐 중공업에도 잘 아시겠지만 중공업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원하청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많이 받고 작게 받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는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원장님 나서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을 비롯해서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정치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석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이 25명입니다. 사무직 1종에 상급 1명이 부족하고 사무직 2종에 사급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복지여성국 감사 때 국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 정원 28명만으로도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 정원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 기관의 통합 모델로 해서 두 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구시의 경우에는 4명의 기관장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가족진흥원은 기관장 2명의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추가로 원장직을 채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인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단체장 자리는 1명을 추가 채용을 하고 직원들은 지금 표와 같이 감원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직원 채용을 안 하면 그만큼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오히려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 혹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 감소에 대한 증언 없이 업무는 시설도 추가되고 사회 서비스 쪽으로는 업무가 더 과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정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원장으로서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제 시의 기관 통합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임금에 대한 인상은 없다. 이런 또 방침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 서비스 쪽에 그 예산을 전액 지금 삭감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감안해가 저희 쪽에서는 저희 진흥원에서는 조직 진단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충이 뭐 참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가 본부장 이제 임기 이제 만료래가 공석인데 일실 2본부 체제에서 일실 1본부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하고 저희 복지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간 위쪽으로 정원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손발이 되는 직원들의 이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보이는 대로 1명, 2명, 3명 빠진 티오는 충원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원에서는 당연히 희망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데 시에서 인원 정원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서론 질문 얘기 속에서 있었듯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가문이 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박미 원장님이 하셨던 그런 업무도 어쨌거나 공석이 되고 밑에 또 가문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직원들인데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가본 본부장의 공석에 대한 것은 지금 그 자체 내에서 연구 과제 사업에 대한 내규도 있고 거기서 또 외부 심사위원을 3사람 위촉해 가지고 정책 과제에 대한 심사도 하고 그거는 점검하고 걸러지는 충분한 그 내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문에 대한 인원 정원은 안 되는데 그 처음에 제가 업무 보고 드렸다시피 시설 위탁 시설도 늘어났고 또 사회 서비스 쪽으로 업무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뭐 우리 주민들인데 돌아가지 않겠나 우려를 해 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실 2본부에서 일실 1본부로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잘 되는데 밑에 직원을 감원시키는 거는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시의 정책이 그렇더라도 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인력 개발센터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업무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니까 진흥원이 수탁받은 기관 중에서 여성 인력 개발센터와 가족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울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신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 그 정책본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고 보다 전문적인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탁 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수탁 기간이 변경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뭐 시설공단에서 2개의 센터를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공단이니까 시설 개보수 쪽, 건물 쪽으로, 건물 관리 쪽으로 많이
이 개보수 쪽으로 신경도 쓰고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계 받고 난 뒤에는 안에 내용,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콘텐츠 쪽으로 그 시설의 이용자, 서비스의 소비하는 우리 시민들인데 직접 그 조사도 하고 의견도 묻고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이 시민들이 그 이용자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참여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평가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에 상당히 개선돼 나왔다는 그런 저희가 평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이용자나 서비스 소비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그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하도록 그렇게 참여 평가단을 만들어 운영함으로 해서 선순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께서는 수탁 기간이 변경이 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가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족문화센터는 시설 보수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의 그런 성과라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종전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그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전의 프로그램들이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것은 파악하도록 하고요. 저는 보고받기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이제 강사의 질에 대한 거, 또 이게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거, 그걸 이제 왜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 강사를 섭외하기에 턱없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앞으로 예산도 좀 만들고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하게끔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네. 우리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명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실 그럼 현우는 지금 24명인 택이에요. 여성 본부장이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네. 그죠? 지금 25이에요. 24명이에요. 네. 그럼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 더 부족한 인력 채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고충을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결국은 하겠습니다. 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원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은 총책임자신데, 그리고 뭐 많은 진단도 받으시겠지만 본부도 저는 1본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사회섭의지원본부장님 왔다 갔다 진짜 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실무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수특 기간도 많고. 그렇다면 실제적 일하는 본부 따로 있어야 되고 연구 분야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고 추진하신다면 시를 설득하시는 그 부분이 원장님 하실 일이거든요. 네. 예, 시가 하라는 데서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개 기관을 합쳤고 그러한 것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두 본부 존재하는 그런 당위성을 찾아내고 그거를 시에다 설득할 게 우리 원장님 하실 일이거든요. 네. 또 원장님도 더 많은 고민도 하시겠고 또 조직원 우리 소속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어떤 회의도 거치시겠지만 저는 1본부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각각의 팀이 제대로 잘 갖춰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는 분명히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실제 실무형과 또 연구 분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조직 진단을 다시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설득의 문제는 우리 진흥원장님 하실 일이다. 네.
예, 전 충분히 원장님 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예,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님 네. 지적하신 바 네. 여가본의 본부장 부재 때문에 네. 업무의 차질이라든지 뭐 연구 과제의 그 아까 소홀이라든지 외부 요인 3명 있다는 그래 네.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각각의 건건마다 제가 오늘 그 이 자료를 보면요. 바깥 지금 외부 수탁 자료가 오히려 옛날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더 확 줄었어요. 옛날에 바깥 외부 수탁 한 예로 제가 쭉 보니까 뭐 미안합니다. 김현진 박사가 한 뭐 안전도시 울산이다 하면 안전도시 안 돼 있는 구군이 있잖아요. 거기 설득해가지고 거기 예산 갖고 연구해야죠. 네. 그런 외부 수탁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02년보다 합쳤었는데 2003년에 수탁까지 더 작아져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그 이제 통합하면서 네. 예산 절감 안 났고 예산 절감이기 때문에 수탁을 바깥에서 받아야죠, 사실은. 그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원장님. 네, 그 문제는 예. 이제 바깥에서 그 연구원들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다. 저는 조금 이따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지만 네, 네, 네. 결국은 흩어져 있을 때보다 두 개 합쳤는데 모든 게 지금 다 뒤로 후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조직이 제대로 반듯하게 쓰고 지금 처우개선 확실하게 똑같이 하고, 예? 그래 됐을 때 일이 능률이 오르는 거지. 어떻게 수탁까지 이리 줄어요? 저도 옛날에 원장을 했지만 연구기관은 어쨌든 바깥으로도 많은 수탁 그 과제를 받아와서 하는 게 그게 또 우리 또 사명감이에요. 늘 주어지가 자체 과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인력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서 외부 수탁 과제도 뭐 제가 따로 안 묻지만 이렇게 확 줄은 이유는요. 이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까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왜냐면 줄었는데. 그거는 4개에서 한 건으로 줄고 이래야 됐어요 지금. 통합할 때부터 네.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예. 수탁 과제를 확 줄였어요. 통합할 때부터. 아니 예산 줄이는 거 수탁 외부 수탁까지 가져오는 거 왜 차이 납니까? 이제 향후는 이제 금년에는 조직 안정을 기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수탁을 많이 이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더 총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인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 하셔도 되는데. 네, 원장님이야 또 우리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앞서 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연구 과제나 뭐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또 해주셨고 또 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이제 7개 시설을 수탁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 및 종사자들, 시설장 종사자들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교육 7회, 심리 지원 프로그램 2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주로 이 역량 강한 프로그램 이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저희들 그 종사자 그 7개 시설에 그 맞춤형 교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사, 회계, 그다음에 PPT, 프로그램 기획, 이런 엑셀 등 이런 거 7번의 그 영양강화 교육을 했거든요. 그 한결과 저희들 다 만족도가 최고로 좋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그 업무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지금 교육을 네네네. 실시를 했네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 1년 이제 이렇게 1년 2023년 처음으로 이렇게 위임 시설을 갖고 종사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저희들이 또 중간자 교육도 하고 있고 원래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또 저희 원장님께서는 경영위임 시설 월 1회 저희들이 이제 토론과 함께 경영에 대한 원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인사, 홍보,
마케팅, 예산 회계, 오피스 활용 교육 이런 데 돼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금년에 7회 시켰고요. 소통 공감, 스트레칭 교육, 영화 관람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2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연간 목표가 교육 훈련 시간이 20시간, 뭐 22시간, 23시간 이렇게 그 센터마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수율을 보니까 100% 달성한 데도 있는데 지금 뭐 42%, 38%, 또 87% 이렇게 조금 비교적 뭐 양호한데 너무 좀 저조한 곳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지금 시니어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장은 42%, 종사자는 3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시설별로 조금 사정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필수가 아닌 권고기 때문에 시설별로 조금은 또 사정이 있습니다. 뭐 그렇진 하긴 하지만은 교육을 우선시 여겨가지고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연간 목표치인데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네. 사실은 뭐 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도 조금 달래기도 하겠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달성이 돼야 한다. 네. 이 목표치 자체도 지금 정해놨는데 네.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꼭 연말 깨라도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꼭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좋은 사업을 또 시작을 했네요. 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행감 자료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있고 지금 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 예. 되겠습니까? 그 임시 주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틈새 없는 돌봄 체계의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 서비스 역량 강화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1일 날 저희들이 그 사랑의 열매와 그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LH와 연계를 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구, 남구, 북구해서 세 가구를 두고 저희들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 준비 과정입니다. 예, 그동안은 저희들이 협력 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한번 외부로 가보기도 하고 벤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식이었고 지금은 어제 아래 이제 저희들이 그 LH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구를 어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그 전자제품 그것도 이제 어제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 대상이 재난, 네, 이제 범죄 피해자, 네, 생활시설 입소 초과 및 입소 대기 사항 등 긴급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구별로 지금 중구, 남구, 북구 이렇게 한 가구? 집씩, 네. 한 가구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는 네. 이게 이제 3년 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임시 거주다 보니까 6개월 정도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처음 이제 하는 사업이고 네. 또 이제 8천만 원이라는 저희들 그 예산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잘 된다면 여러 가지 그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이제 수요자에 비해서 이제 가구가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여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소방서, 경찰 뭐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법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LH 그 울산권 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또 장애인 자립센터하고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23일 날 울산시 스마일센터와 또 MOU를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그 시설들에서 이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임시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일어나지 않으면 네, 그렇죠. 좋은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뭐 화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추후에 뭐 지금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네.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네네. 좀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향후에 혹시 필요성이 더 대두될 때 네. 여기에 조금 발맞춰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 과제 이렇게 결과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지금 최종 보고가 되었는데 뭐 청년 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완료됐는데 한마디로 뭐 요약하자면 어떻게 좀 함축해서 이 연구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울산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복지진흥원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 뭐 범국가적인 과제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워낙 절박하니까 간략하게. 네. 그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20살에서 44세 청년 세대로 표적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 결혼,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청년 세대 요구를 반영한 저출산 대책을 시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노동 중심의 생애 과정으로 변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자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이 들어가 있나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특히 뭐 여성 쪽의 육아 또 청년 인재 그런 거 세세한 게 다 나와 있죠. 네,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왔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워낙 많은 걸 받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원장님, 저는 오늘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감 요구 자료 도대체 누가 작성했는지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의원들한테 내는 어떤 요구 자료를 이렇게 모든 걸 생략하고, 먼저 페이지 2쪽에 공통 요구 사항에 보면 2022년도 우리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이 있고, 페이지 4표 쪽에 보면 2023년도 일반 회계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마치 그 전에 따로 있는 두 기관이 101억의 예산이 있었다면 마치 합치고 난 다음에 40몇 억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도대체 누가 작성했어요? 예? 행감자료 누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이래 보면 지금 그러면 지금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401억 예산과 다 하나요? 작년 예산에서 어떻게 구분되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101억 예산에서 40억이 빠지면 나머지 60억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우리 지금 경영지원실장 대답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년 경우에 보면은 여성가족개발원 예산과 울산사회서비스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울산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시설이 바깥에 직고용 시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예산이 기간 포함이 분리가 돼서 다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 네. 여기는 왜 기간 분리 뭐 따로 특별히 한 장에다가 네. 지금 각각이 수탁받고 있는 지금 앞서서 지금 2002년에 설명했던 기간 분리에 대한 각각 예산들 다 분리해 줘야 되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네. 또 차이 나는 거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실장님. 자, 101억이 네. 두 개 합치기 전에 예산 썼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예산 줄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전체 그 48억 안에서 모든 걸 다 녹여냈고, 그건 방금 말했던 분리된 예산 34억 가까이, 제가 일부러 계산기까지 두드렸습니다. 34억 가까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크에는 기간 분리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럼 실장님 저 알고 있는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101억에서 34억 마이너스 저기 뭐고 여성가족 개발은 19억, 울산 사회에서 48억 빼고 나머지 차익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 수탁 400억에서 400억 40억 미안합니다. 40억. 일반에게 40억 400억 될 리가 없지. 합쳤을 때 101억이고 지금 4페이지에 40억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 행감 자료를 만들 때 실장님 101억 가운데서 40억이 나오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뭐 빠졌어요 여기다가? 101억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원장님도 이거 감독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도대체 101억이 40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반 회계만 지금 40억이 돼 있으면 나머지 60억, 두 기관이 따로따로 할 때 100억 가까이 움직였는데 이 나머지 60억 어디서 찾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의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 패싱해가지고 이렇게 뚝 던져놓고 2022년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각각의 그 두 기관의 작년 자료들 다 뒤져봤어요. 오히려 따로 있어도 훨씬 잘 나와 있어요. 합쳐는 엉망진창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데 두 기관? 예? 지금 여기 40억이죠. 거기 나머지 뭐가 들어가느냐? 32억은 대행사업비예요. 대행사업비. 올해는 보니까 65억만 녹아나 있는데 작년에 대행사업비 한번 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금회 하고 등등 해서 사회서비스를 29억이나 했어요. 여성가족개발은 대행사업비, 성별영양평가센터 등에서 26억. 예? 이게 녹아난 거예요. 나머지 32억이고. 그 다음에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기간분리 34억. 이러면 딱 101억이 나와요. 세상에 이걸 어디 우리한테 지금 보고자료 내가 의원이 일일이 뒤져가지고 어디 왜 이렇게 됐나 찾는 이런 행감 이런 부실한 자료는 제가 이때껏 어디하고 지금 팔 때도 이게 처음 봤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뭐예요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 다. 원장님 하시도록 보자야지. 이것도 못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우리 보고할 때도 손 의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제일 앞에 여러분 인원 현황에도 그렇게 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도 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인력 현황에도 정원 28, 현원 27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25 플러스 갈로 2, 갈로 2는 시에서 파견하는 인원. 근데 뭐 27. 의원이 상세하게 안 보면 현원 28원에 정원 28원 현원 27명인가 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예? 25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갈로 2 고생하고 이러는데 왜 위원장이 이렇게 큰 소리 치도록 만드세요?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2024년 수특과제 또 한번 할게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장님 저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게 여성가족개발원이 오롯이 혼자 있을 때 그들끼리 한 수탁 지금 전체 과제 기본연구 기본사업 다 모든 거 다 집어넣어도 40건이에요. 40건.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5건이요. 그죠? 그런데 2023년에 전체 연구 과제를 다 보면 심지어는 과제 수요 조사를 왜 집어넣어요? 19항에.
과제 수요 조사는요, 1년 수시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 사업꼭지에다 집어넣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집어넣었어요? 이것까지 집어넣는데도 31건입니다. 31건. 무려 몇 건이야? 45건에 31건이면 몇 퍼센트가 지금 빠진 거예요? 수탁. 수탁이 아니고 지금 연구가. 2개월 합쳐놨더만 엉망진창이야. 완전 저 뒤로 가고 있어요. 100점 맞는 친구 둘이 80점 맞는 친구 둘이 붙여놨더니만 80 붙여놨더니만 85점 받기를 원해서 붙여놨더니만 지금 50점 40점 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통합의 뭐 효과고 있어요. 진짜 막 이 자료 보면서 내가 진짜 서로 던지불라다 진짜 있었는데. 제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라고 있죠. 홈페이지에 가니까 지금 저기 조직도도 있네요. 인권경영 주관부서 어디예요? 경영지원실입니다. 예? 경영지원실입니다. 경영지원실입니까? 네. 거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죠? 2페이지 보니까 여성가족정책, 사회서비스, 그럼 경영지원실에서 한다. 그럼 여기 인권에 대한 말조차 언급이 없어요. 페이지 2페이지 안 보세요. 보고자료. 인권경영이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한다면 경영지원실에 인권이란 단어조차도 아예 언급이 없어요. 실장님. 네. 보고자료 2페이지 보고 계시죠? 네네. 원장님 이거 시정해야 돼요? 안 돼요? 인권이란 단어조차도 없고 원래 실장님 네. 인권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인권위원회 언제 했어요? 아니 인권 여러분 그거 한 거는 봤어요. 그 뭐라는 뭐 실천 뭐 이거 하는 거는 봤는데, 응? 11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했네. 11월 3일 인권위원회 개최했다고요. 네네. 인권경영에 대해가 위원장님. 네. 그 경영지원실의 업무지만은 네. 이번에 그 핵심 전략팀이 만들어지면서 인권경영은 그 핵심 업무를 전략실이 경영지원실을 지난번 얘기했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정쩡한 위치에 가 있는 경영지원실. 거기서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아주 많이 성과를 내고 실적이 있습니다. 팀장 나왔는데 잠깐 보고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 지뢰한 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 그러면 지금 담당 사무에 그럼 위원장님 그럼 방금 뭐라 했노? 방금 뭐 경영 뭐라고 해? 특화실이 뭐라 했 방금 뭐라 하셨어요? 핵심 전략. 핵심 전략실 그럼 나와야지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뭐 저기 자료 하나 더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 저희들은 이거 보고 있어.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서 답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원장님? 제가 왜 원장님께 질의 드려서 답변 이거 하나만 보면 알아야죠.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에 누락돼가지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좋습니다. 그래 위원장 인권 경영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엄청 일 많이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제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인권 경영 선언문에 보면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 그죠? 또 원래 원장이 2월에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신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직제를 통합해서 원장님 기본적으로 두 기관이 통합하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생각하면 통일이. 두 기관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차별이라고 봐요. 차별이 없어야 되죠. 네. 그 차별이 가장 제 앞에 서 있는 임금체계라고. 임금체계잖아, 그죠? 그러면 원장님, 제가 뭐 하실 말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도 이거 갖고 또 얘기했고, 그때 원장님 저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직원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그런 직제와 임금에 대해 죄송하다 하고, 앞으로 그 부분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저는 인권 부분에서도 안전한 이 근무 환경이, 이 안전이, 세이프티 안전이 아니에요. 급여, 공평한 대우, 이게 안전입니다. 이게 통일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원장님 이 두 본부가 지금 근무 환경에 모두 만족합니까? 어때요? 지금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 이 직원들끼리 네. 이게 이제 부당한 차별, 네. 임금 그 격차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소를 할까
많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좀 전에 보고 드렸는 것처럼 직원들도 한 10분 정도 모였고 저희도 안을 3번이나 만들어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서비스 본부에서 간부 직원들이 금년의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간부 직원들이 원장님, 예. 그 전에 저하고도 또 얘기도 나누셨지만 저는요, 뭐 감봉 뭐 이게 아니라 하향 조정해도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통일해야 됩니다. 그 이제 통일은 직제 통일, 예? 그리고 또 직급을 결정하는 세부 규정 다 통일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그거는 조금은 시를 두고 저희가 목표라고 언제 시절 언제요?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만에 다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는 어떻게 네 기관이 합쳤는데 임금 동결 다 같이 전 직원이 만족할 정도로 그건 급여 이제 다 통일시켰나요? 급여 그럼 뭐 대구와 울산이 다른 점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제 거기는 거기 사정대로 결혼에 대한 그 임금비에 대한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빠듯하고 지금 임금 인상이 아니면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방안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고. 원장님, 제가 아래 정책 저는 누구 하나를 타겟팅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래 복지진 정책과에 제가 뭘 제기까지 한 줄 아십니까? 사회서비스원 7억이 지금 못 받잖아요. 만약에 두 기관이 통합이 안 되었으면 사회서비스원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 이 기관, 그때 그 기관이 10개월 전에 민선 8기 오기 전에 만약에 안 만들어졌더라면 오늘날 이런 상황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그렇다면 그때 어쨌든 간에 만약 지금 두 기관이 통합되지 않냐고 각각이 따로 살림을 하고 있었다면요. 국비 잘라진다. 지방자치 맡긴다. 인원 다 감축해야 되고요. 사업 다 조정해야 되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원장님? 지금 어쨌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면 그렇다면요. 저는 연구직, 사무직 엄격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경력직 산정에 대한 세부 요인 똑같이 통일하고 그다음에 급여 완벽하게 똑같이 출발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습니다. 세상 한 기관 안에 똑같이 두 집이 따로따로 살다가 한 집이었는데 누구는 밥 두 끼 먹고 누구는 세 끼에다가 특별식 먹고 말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원장님 제가 가장 먼저 제가 인권을 왜 덜 먹이냐 하면 이거는 복지 여기 소속한 두 기관의 직원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저는요. 급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 친구나 내 친구나 똑같이 일하고 그에 대한 똑같이 대우받고 그래야 두 개 합쳐도 아무 그게 없어요. 원장님 저는 우리 김동희 시장님께서 능력 있는 원장님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는 그런 거 하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용역 결과 정말 진짜 웃기는 진짜 그거예요. 제가 쭉 보면 말도 안 돼. 그럼 그대로라도 인정하시면 괜찮은데 또 그대로도 지금 진행 안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저희도 종국에 다다라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규정과 법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실을 볼 때에 위원장님은 당연하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법령도 있고 절차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 고심이 더 많으시겠지만 전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그래서 가장 인권의 가장 기본의 그 안전한 근무 환경은요 급여의 통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네. 직제 통일 먼저입니다, 원장님. 제가 좀 홍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 두 분이 나가셨냐면 지금 운영위원회 중이거든요. 이게 마이크가 연결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잠시 행사상 감사를 좀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회계 자료를 좀 보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님이 새로 생겼고 또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원장님은 잘 모르시고 싶은데 경영지원실장님이 하시려나
어쨌든 원장님의 인건비는 지금 어디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마이크 켜졌나요? 9월까지는 출연금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제 사회 서비스원 출연금 어디 출연금? 우리 시에서 나간 출연금? 네네. 예. 네, 했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기를 이제 사회 서비스원은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원장님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사회를 끝나고. 다시 출연금 지원까지는 우리 그 출연금 지원했는데 네네. 이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사회 서비스원에는 이제 예산이 응.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 원장님 없는 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제 원장님은 국시비 보조사 복지부 예산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언제부터? 저희가 지금 그 예산 자체는 1월부터 다 정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새롭게 다시 정리해야 돼요? 네네. 제가 그걸 지적하려 한 거예요. 경영지원실장님. 네. 분명히 우리가 원장님을 네. 이제 할 때 두 조직을 합할 때 네. 분명히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원장은 우리 서비스원 거기에 기존에서 한다 해서 심지어 우리 성과 계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회 서비스원에 맞는 규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회 서비스 원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사회 서비스에서 즉 국비에 지원받은 것에서 급여가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출연금에서 나가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러면 사회서비스 지원본부장은 그럼 사회서비스원에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원장님의 그 방향이 국비 사업으로 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 본부장님은 출연금에서 무슨 지출하는- 국비 사업? 뭐가 국비 사업? 원장님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네네. 실장님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원장님 오셨을 때 네. 제가 여기 보면 우리 그때 원장님 성과 계약 여기서 울산이 조례. 네. 조례는 뭐가 나와 있냐면 서비스원법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조례에. 그 당시 조례 심의를 할 때 사회 서비스 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장님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원법 모법에 그대로 따라가서 했기 때문에 특히 뭐가 있냐면 경영 실정의 평가 및 업무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지금 쭉 지출을 보니까 사회 서비스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나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럼 어제 그 이사회 했습니까? 오늘 오늘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그러면 지금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네, 검토받고 네, 바꾸기로 보수 했습니까? 체계를 하면서 응. 네,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돈이 안 네. 모자랐습니까? 너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방출자금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19억이라는 돈이. 네, 그 전에. 네, 네. 그렇다고 두 개 합쳤다 해서 특별히 원장급여를 따로 우리가 시에서 지출했나요? 있었나요? 더 추가로 받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계시던 원장님 급여도 나갔고 그럼 본부장 급여죠. 그죠? 또 새로 오신 원장님 급여도 그럼 같이 나가는데 돈이 안 모자랍니까? 네, 본부장님의 급여는 기존 국비에서 나갔고요. 아니, 사회서비스 지원 본부장이 아니고 네네. 제가 지금 그만두신 본부장님 말씀드리죠. 얘가 본부장. 그 본부장 급여도 나가고 그래서 네네. 딱 맞게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 그렇다고 네. 그전 여성가족개발원에 예산을 풍족히 준 것도 아니에요, 시에서. 그러면 네. 그 본부장 급여까지 포함이 됐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의 국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이 지출했다면 분명히 지금 전체 돈이 빵꾸 나는 게 나올 텐데 그 네, 부분에서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12월은 문제가 됐지만 지금 그대로 갔으면 연말에 정산할 때 지금 마이너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정을
이제 지금 11월 달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원장님 급여는 당연히 사회서비스 처음에 모집하는 공고도 모법에서 사회서비스 원법에 따라서 모집 공고를 냈고 또 그다음에 급여 체결하는 조례에 담는 것도 모법 사회서비스 원법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급여를 저거 할 때는 당연히 거기서 나갔어야지. 엉뚱하게 왜 거기서 나갔냐는 거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응. 위원장님. 그- 저도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어서 네. 그러면 원장님 경영지원실이 특별히 아까 뭐 특별한 뭐 성과도 있다 하셨는데 경영지원실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노? 아까 제가 이 재단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네, 핵심 전략팀 지금 여기는 아직 조직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TF팀. 그럼 이런 거 지금 못 찾아냈어요. 경영지원인데 이미 이거는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왜 이게 사회에서 물론 뭐 격리 파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좋은 점 하는 것 같아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여러 경험도 많으시고 굉장히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윤 시장님께서 인력을 채용을 하실 때. 왜냐? 우리가 울산시에 두 기관이 통폐합한 건 처음 1호거든요. 1호라면 좀 모범이 돼야 되고 따로 떨어졌을 때 각자 살림 살 때보다 합치니까 정말 분위기도 좋고 일도 더 잘하고 울산의 어떤 복지가족재능사회서비스원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면요 얼굴에 우울감도 잔뜩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당당하게 주장하시거나 하시고, 그죠? 그래서 원장님은 정말, 우리 직원들 편에 서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서비스지원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이제 여성가족 빼십시오. 새롭게 진단 또 조직도 새로 지금 다 이제 연구팀대로 올리실 거죠. 네. 지금 현재 보니까 민간 지원팀에 1명, 서실 운영팀에 1명.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조직도부터 먼저 네. 그래서 반드시 연구 파트에서 다 모으시고요. 네. 그래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가능하면 이제 그 정책을 걸러주는 저는 정책 본부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원장님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가족 빼십시오. 아니 가족은 괜찮지만 여성이랑 이제 빼십시오. 이제는 여성이랑 아젠다는 이제는 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게 앞에 내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후순위 밀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도 폐지하자 하는 판에 우리도 이제 두 기관 합쳤으니 뭐 복지진흥정책 본부라든지 뭐 있잖아 가족 복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을 좀 바꿀 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특별하게 뭐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당초 예산도 심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다음에 뵀을 때는 정말 통합이 된 그런 게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안수리 의원님 뭐 추가 질의하실 손명희 의원님? 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복지여성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종료합니다.